1,500을 투입해서 500만 원 벌었다는 거는 30% 이상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위치가 양산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층이죠. 전용 면적은 66제곱이 되겠습니다. 66제곱. 그러면 공급 면적은 볼까요? 새지능 5차가 되겠네요. 66제곱이었죠. 몇 평입니까? 23평 되어 있습니다. 23평. 공급 면적은 23평이요. 그래서 강제경매 채권에 의해서 신청된 사건이 되겠고요. 감정가 7천만 원에서 한 번 유찰이 되면, 여기는 여러분들 양산이지만 법원이 양산법원에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다. 양산 물건 혹시나 양산 지원 가시면 안 돼요. 어디서? 울산이 관할입니다. 그래서 울산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울산법원은 한 번 유찰이 되면 30%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7천만 원에 시작돼서 70%인 4,900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찰을 4,900만 원 이상으로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얼마나 넣느냐? 입찰할 때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거는 입찰 가격의 10%가 아닌 최저 가격의 10%입니다. 다들 헷갈려 하시겠지만 4,900에 490만 원, 은행 가셔서 490만 원 어떻게? 현금 따발로? 네, 수표로. 수표 한 장으로 뽑아서 가시면 되고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5차 아파트고요. 103동에 103동 중간동이죠. 맞죠? 뷰는 없습니다. 게다가 동간의 거리가 아주 좁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3호 라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지금 지도가 1부터 10대 있죠. 그리고 11부터 14대 있죠. 이게 뭘까요? 라인입니다. 라인. 1라인, 10라인. 그러면 3라인이죠. 3호가 되니까 여기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로드뷰로 보셔도 됩니다. 로드뷰로 이렇게 하면 앞에 바로 지나갔죠. 자, 세 번째니까 한, 둘, 세 번째. 여기서 8점.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92년 건축입니다. 92년 건축. 오래됐죠? 맞죠?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었을까요? 2011년에 됐습니다. 92년 아파트를 11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좀 고쳤겠죠? 리모델링 했겠죠? 그러나 지금 22년도죠. 몇 년 흘렸습니까? 11년 흘렸습니다. 강가되고도 아주 오래됐겠죠. 그래서 노후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리비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전입하고 있습니까? 임차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자라서 명도를 협의하시면 되고요. 카드값을 못 갚아서 결국에는 강제경매로 넘어왔다. 1,300만 원. 자, 미납관리비 있습니까? 9월분까지는 없습니다. 다행히 잘 납부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중요하죠. 이 가격 시세 8층 중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거래는 빼세요. 직거래는 의미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가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8,400이 103동에 9층 8,400 됐죠. 6,700 됐죠. 그 다음에 7,300 됐죠. 6,300 됐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700. 요거는 저층이고 요거는 좀 독특하게 싸게 거래된 것 같고요. 6,700. 직거래는 빼고 수리를 하면 8,000 넘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가격 중심을 6,700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6,700에 팔 수 있을까? 의심이나 아니면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지금 만약에 분위기 안 좋다면 이 가격보다도 더 싼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매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도 확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현장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일단 네이버를 통해서만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66제곱은 거래 방식은 매매로 하시고요. 가격 순대로 싼 것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66이 자, 네이버는 여러분들 보실 때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아까 전용 면적이 몇이었죠? 66이었죠? 오른쪽이 66입니다. 전용. 좌측이 뭘까요? 좌측이 공급입니다. 아까 우리 23평형이라 했죠? 그래서 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하면 7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은 공급, 우측은 전용 면적이 되겠고요. 지금 저층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층이니까. 자, 8층부터 얼마에 돼 있습니까? 7,600에 돼 있다. 아까 우리가 6,700에 정했었죠. 그래서 가장 싸게 나온 매물은 7,600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700에 내놓으면 7,600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우선적으로 팔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저층 제외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공인중개사 협회 매물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서 보셔야 돼요. 3층, 4층 제외, 5층, 9층. 4층도 7,700부터 있죠. 그래서 6,700이면 아주 가능성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전 4회차 때 이런 수익표를 드릴 텐데 요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정가격은 참조로. 감정가격 7천만 원입니다. 자, 아까 가격 얼마로 정했죠? 자, 6,700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KB 시세를 통해서 대출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합니다. 시세는 KB 시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KB 시세.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돋보기 모양을 찾습니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 돋보기. 자, 아파트 이름을 칩니다. 자, 5차 아파트였죠. 5차. KB 시세가 나왔죠. 그 중에서 전용 면적이 66제곱입니다. 66 요거 클릭. 얼마입니까? 7천만 원. KB 시세가 7천만 원이다. 그러면 KB 시세 7천이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LTV가 몇 프로라고 했죠? 70%입니다. 그러면 KB 시세의 70%. 4,900만 원 나오죠. 대략 입찰가를 먼저 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KB 시세의 70% 또는 낙찰가의 8, 90% 중에서 낮은 것을 선택한다 했습니다. 낙찰 가격의 80%와 90%. 자, 80%는 얼마예요? 80%는 낙찰가의 80%는 4,500. 지금 KB 시세보다도 낮죠. 그리고 90%보다는 어때요? 90%가 높죠. 그래서 90%까지는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낙찰가의 80%하고 KB 시세의 70% 중에서 낮은 금액은 뭘까요?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4,5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80%를 더하면 이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대출이 돼요. 그 다음에 잔금과 취득세는 자동적으로 1.1%가 되겠고요. 게다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그냥 1.1%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제로로 놓고요. 이사비 아까 관리비, 미납관리비가 없다 했죠. 그냥 대략 100만 원 정도 이사비로 줍니다. 그리고 법무비용은 대략 60 정도 나옵니다. 실전 3회차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아까 몇 프로 했죠? 0.6을 선택하라고 했죠. 중개수수료 정해져 있고요. 6,700에 팔았을 때. 그리고 대출 이율 6%. 그리고 잔금 실행하고 대출 실행하고 난 뒤에 4개월 이후에 판다라고 가정하면 세율 제하고 얼마 남죠? 580. 여러분들 이 금액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투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1,500이지 않습니까? 1,500을 투입해서 500만 원 벌었다는 거는 30% 이상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감이 안 오실 때는 주식을 생각하시라고 했죠. 주식 넣어놨는데 3, 4개월 만에 상한가 쳤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날 회식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 친구들에게 술 쏩니까? 안 쏩니까? 기쁘죠? 그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38%. 혹시나 좀 더 낙찰가율을 높여서 내가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조금 높여도 되겠죠. 그래도 최소 500만 원 벌고 싶다면 끝다리 80만 원 있죠? 80만 원 똑같이 낮추되 입찰 가격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5,780만 원, 80만 원 올렸어요. 얼마 됩니까 수익? 딱 500. 난 딱 500 벌면 된다. 딱 내가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던지는 거죠. 결과 기다립니다. 배찰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물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 물건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모델링비 1,500만 원 넣습니다. 1,500. 그러면 매매 가격도 1,500 올리시면 돼요. 8,200만 원.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면 가치란 게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까지 넣어줍니다. 보통 더 비싸게 팔립니다. 한 대략 300에서 500만 원 더 올리셔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정해서 대략 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빨리 팔리기도 하지만 수익도 더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아시겠죠?